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한지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 만나볼까요? 네. 어느덧 상반기가 훌쩍 지났습니다. 벌써 2021년의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정책 중에서 이번 달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슈 픽에서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벌써 7월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네.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걸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네, 말씀드릴게요. 이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서 이번 달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대상 직종은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방문 판매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등 12개 업종으로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씩 부담합니다. 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월보수가 8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구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은 비자발적 실업 등 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직 일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네,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이게 조건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준점이 있고요. 한편 지난해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계기로 논란이 됐던 산재보험 적용 제외도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지난 1월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건데 개정된 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다치거나 출산을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가 가능하도록 신청 사유가 엄격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밀접한 정책 중 근무 시간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혹시 어떤 건지 눈치를 채셨나요? 네,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계속 취재하던 건데요. 네. 주 52시간제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가 됩니다. 지난 2018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작된 이 주 52시간제인데 앞으로는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보게 된 겁니다. 중소기업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부가 신규 채용 지원이나 외국 인력 우선 배정 등의 관련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4일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해 유지하면 한 달에 120만 원을 최대 2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인력 부족을 호소해 왔는데 이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까? 네, 안 그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외국 인력이 정말 들어오기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 신규 채용이 어려운 기초 제조업이나 지방 소재 기업의 경우에는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채용이 어려운 기초 제조업이나 지방 소재 기업의 경우에는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고요. 올해 안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새로 시행하는 업체는 4,400여 곳입니다. 근무 정착까지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각 기업을 대상으로 1:1 전문가 방문 컨설팅을 하는 등 가능한 단속이나 처벌보다는 현장 적응과 제도 안착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달부터 달라지는 정책 가운데 세 번째로 콕 집어서 알아두면 좋을 정책 어떤 건가요? 법정 최고금리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오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4%포인트가 내려갑니다. 금융회사 대출뿐만 아니라 10만 원 이상 개인 간 금전거래에도 적용이 되고요. 신규 계약이나 갱신 또는 연장된 계약이 대상입니다. 또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이 완화가 되는데요. 투기 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9억 원 이하의 주택가격 기준과 부부 합산 9천만 원 이하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LTV 우대 혜택이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라갑니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을 꾸리는데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확장했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일자리 안정, 주거 안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요, 청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습니다. 대학가와 역세권 등지의 청년 전세 임대주택 5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을 하고요. 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연장되고 가입 요건도 3,600만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여기에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겐 월 20만 원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데요. 올해 말에 종료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도 2023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한 만큼 청년들의 주거 고민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거 지원을 위한 대책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취업 지원을 위한 대책도 마련이 됐나요? 네, 이 청년층이 좀 더 쉽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대기업 참여 인턴십을 확대하는데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견 중소기업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는 1인당 월 75만 원씩의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내일 배움카드 발급 가능 시기가 4학년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일찍 혜택을 볼 수 있도록 3학년으로 앞당겼습니다. 무엇보다 요즘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이런 고충을 담아서 저소득 전문대 대학생과 직업계고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합니다. 네, 오늘의 한컷 이슈는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하반기에 좀 달라지는 정책처럼 우리 일상에서 밀접한 이슈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네. 이 주택 청약 종합 저축통장 가입자가 2,600만 명을 넘었는데요. 지난해 12월 가입자 수와 비교하면 올 들어 5개월 동안 70만 5,189명이 청약 통장을 새로 만든 겁니다. 이로써 국민 2명 가운데 1명이 보유한 셈인데요. 그런데 일단 넣고 보차는 식으로 이 청약을 넣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청약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에서도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이게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시 당첨되기가 거의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을 넣을 때 좀 신중해야 돼요. 네. 한번 당첨됐던 청약 통장은 효력을 잃어서 재사용할 수가 없고요. 일정 기간 당첨 기회도 얻기 어렵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10년, 청약 과열 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 최초 주택 특별 공급 청약이라면 더욱 잘 알아봐야 하는데요. 평생 단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면 다시 같은 기회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네, 소중한 청약 기회를 잃지 않도록 내용과 조건 잘 읽어보고 청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